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별별 랭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파리올림픽 있었죠. 많은 비판들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이제 프랑스의 고유한 이런 문화나 고유한 건축물에서 묻어나오는 정말 멋진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미국의 대학생 선수들이 어떤 대학 출신인지를 순위별로 매기는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집계된 가장 낮은 순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11개의 메달을 취득한 University of Kentucky, University of Virginia 있네요. 그 다음 순위로 올라가 보면 이젠 우리 제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갔던 위스콘신 메디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이 위스콘신 메디슨 하면 정재계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문들이 많은 걸로도 유명하죠. 네, 근데 운동으로도 위스콘신 메디슨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 거를 저도 대학생 때부터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순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UC Berkeley가 있고요. 쭉 올라가 보면 Penn State 에서 펜실베니아 주립대가 나오네요. 되게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Penn State University와 University of Pennsylvania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같으면 거의 와튼 스쿨로도 유명한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동문들을 많이 배출한 아이비 리그에 속한 학교고요. 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설립한 주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랭킹 차이도 많이 나고 강점이 있는 영역도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운동으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적을 파리올림픽에서 보였네요. 같은 숫자의 메달을 획득한 University of Florida도 있고, 네, 그리고 하버드까지 13개의 메달을 획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한번 더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핫해진 학교입니다. 네, UT 어스틴 같은 경우는 텍사스의 가장 플래그십 대학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 이공계나 비즈니스나 마케팅이나 이런 영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죠. 그러면서도 이 운동선수를 굉장히 많이 훌륭하게 배출해내고 있는 그런 대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되게 흥미롭게 USC가 나오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UCLA, 스탠포드까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 운동선수들을 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확실히 캘리포니아 이쪽이요, 운동하기는 정말 좋은 환경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랭킹은 뭐 재미삼아 본 거긴 하지만 오늘 한번 같이 얘기해 볼 것들은 NCA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름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국의 운동을 잘하던 학생이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하려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하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정말로 다양한 분야들이 있었는데 이 NCAA 디비전 A, 디비전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학 리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대학들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NCAA를 포함해서 운동에 특기가 있는 학생이 대학을 간다 해서 우리나라처럼 특기생인 상황 또는 수상 실적이 뛰어난 상황,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대학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유는 미국에서 우리가 항상 입시 때 이야기를 하는 다면평가 영역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갈 때 운동까지를 특기로 해서 내가 좀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가장 보편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계속해서 본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해당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대회의 규모가 훨씬 큰 곳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그곳에서 상당한 수상 실적을 내고 또 그 중간중간에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다 모아서 클리핑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이런 스포츠적인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걸 준비하는 것들은 1번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게 아니라 입시가 시작되기 한 1, 2년 전부터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의 팀의 코치들이나 관련 스태프들한테 그런 하이라이트 영상이든 본인의 수상 실적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관심을 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팀의 코치나 운영진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팀에 필요한 인원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 부분들이 다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조건 뽑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학생일지라도 어드미션 오피스와 상의를 해서 그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SAT는 요 정도만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GPA는 요 정도까지는 최소한으로 제출을 해야만 돼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엄격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NCAA, Average GPA, Accepted GPA 이런 식으로 구글에 쳐보면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GPA 이상이 돼야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성적을 제출을 해야 이 대학에서 최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도 되게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보통은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을 되뇌어 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훈련량을 요구를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밤 10시, 9시 이렇게 훈련이 종료된 시점에서 휴식에 들어가거나 취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새벽 3시까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목에 대한 과제들을 다 끝낸다든지 시험 공부들을 충분히 해서 최소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학 랭킹들을 봤을 때 시사점을 보면 이 대학들은 다 들어가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인 것들이 사실이죠. 다만 이 상위권 대학에 일반 학생들이 들어갈 정도의 성적 100% 채우지는 못할지언정 80%, 90% 정도까지는 채워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상황에서 운동도 같이 준비를 해야만 이와 같은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스포츠팀에서 주전으로 또는 킵 스타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어릴 때부터 미국 대학에 대한 준비를 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고, 최소 9학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런 로드맵을 짜놔야 우리가 이런 대입 준비에 있어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 시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